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는데, 근데 묘하게도 그 전촉태조 왕건의 초상 조각도 남아 있어요. 능속에서 최근에 그래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초상 조각과 더불어서 그 애책문도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애책문이 그겁니다. 여기 애책문이 이 근능에서 발견된 건데, 능에서 발견된 초상 조각은 그 지금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래서 이런 왕건 태조가 서쪽에도 왕건 태조가 나오고 동쪽에도 왕건 태조가 나왔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단 말이죠. 그게 그 우연한 일인데 뭐 지금 이야기 전개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어쨌든지 그런 사실이 있어서 서쪽의 왕건 태조가 돌아가니까 동쪽의 왕건 태조가 새로 같은 달에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불상은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실상산문, 남원 실상산문의 그 실상사 대웅전에 모셔진 무쇠불상이에요. 무쇠불상인데 여기서 보면은 손 모양은, 손은 이제 뒤에 보수를 했을 텐데 이 손 모양으로 봐서 직원인을 지은 건 아니에요. 직원인을 지은 건 아닌데 무쇠불상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실상산문이 이제 일어나는 그 828년경에 이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제 생각은 그 시기보다는 좀 뒤에 견훤이 이 후백제를 차지하고 있을 시기에, 그러니까 견훤이 892년에 그 처음 이 자립을 한다. 자립을 하면서 왕이라고 부르진 못해요. 처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왜 커가야 되니까 왕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칭왕을 하는 게, 왕을 칭하는 거는 900년에 가서 왕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산문이 828년에 시작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불상을 만드는 거는 견훤이 차지하고 난 뒤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난 뒤에 견훤의 시주에 의해서 이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 호족들이 사방에 이제 분열돼 가지고 자기 독자 세력들을 키워가는데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불상을 만든다. 선문을 이제 뒤에 시주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세력이 크다는 걸 과시하려면은 그 병기가, 지금도 그렇죠. 나라의 국세를 자랑하려면 무기 자랑하죠. 병기 경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병기 경쟁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하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세력이 크다 하는 거를 과시를 하려면은 병기 자랑을 했는데, 병기가 우수하다는 걸 보이려면은 철이 많다는 얘기를 과시해야죠. 철의 보유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불상을, 철부를 서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자랑을 해서 내가 이만큼 크다 하고. 그래서 견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철부를 실상사라는 게 전주하고는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남원이 가까운 거리니까 이런 불상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래 이거를 9세기 중반 828년경에 만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한 100년 뒤에, 100년 가까이 뒤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건 태조와 견훤이 후삼국 통일을 놓고 정말 혈전을 벌이죠. 혈전을 벌이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혈전을 벌이는 과정 중에 이게 나타난 미술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미술 양식. 그래서 견훤이 이제 왕건 태조가 등극을 하고 나니까, 견훤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국에는 워낙 포악해서 망했지만은 왕건 태조가 그 인심을 얻어가지고 등극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는 견훤과 왕건 중 누구 하나란 말이에요. 신라는 이미 완전히 지는 해가 됐고, 지는 해가 돼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 해볼 수가 없게 된 거는 진성의 왕 때부터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신라의 여왕이 출연하는 건 미륵보살의 출연으로
선덕여 왕이나 진덕여 왕이 미륵의 화신으로 출연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그러면 후대 진성여 왕은 어떻게 해서 출연했느냐. 여기에 의문이 가실 거예요. 이때 신라가 그냥 그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쇠약해져요. 노쇠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니까 미륵보살을 다시 한번 출연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던 때처럼 미륵보살을 다시 한번 출연시켜서 민심을 규합을 해서 민심을 다스려 볼까 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이 안 속죠. 예전에는 미륵보살이 출연했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그게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출연했던 여왕들은 미륵보살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세상을 이끌어갔다. 근데 이때의 진성여왕은 시대가 이미 신라가 망국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기강이 이완되고 다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러니까 미소년들, 예전에 화랑은 정말 소년군단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건데 화랑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 미소년들 데리고 같이 놀기만 했다. 음란한 짓만 하고 이제 그러게 되니까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도 그 중에 뽑힌 소년군단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그때부터 급속도로 신라가 이제 와야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견훤도 그 시절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립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견훤과 궁예가 다투다가 결국 궁예가 죽게 되고 왕건이 이제 등극을 해서 왕건과 이제 누가 삼국을 통일하느냐 보게 되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이게 세 쪽이 갈라지면은 전선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이제 그 태백산에서 휘돌아가지고 우리가 소백산맥이라고